네, 안녕하십니까.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영상 활용 5주차 수업은 9월 30일 또 10월 1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업이 추석 연휴와 해당되죠. 추석 연휴에 해당돼서 아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점인데요. 보강 주차처럼 해당 주차의 수업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스템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교수님이 지금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업을 아주 잘 뭐라 그럴까요?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어떻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중간에 과제물을 지금 각각 자기 이름점 PPT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수행해 본 결과를 PPT로 만들어 보거나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자기 이름점 집 이렇게 R집으로 수업 계획서에 알려드린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 그래서 뭐 즐거운 추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이 새로운 분야에 학습을 하고 또 경험을 해보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나 컨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나중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고 좀 더 사회가 다이나믹하게 활동하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 또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온 결과물들이 분명히 빛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교재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위성자료 활용, 공간정보의 어떤 활용 사례들을 반드시 보시라고 했고요. 그러한 활용 사례들 중에 하나를 본인이 잘 만들 줄 알게 된다면 분명히 전문가 영역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금 교재와 교재를 통해서 지금 기초적인 이론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내용을 아주 쉽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학생들 중에 뭐 질문사항과 함께 이렇게 문의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뭐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튜브 또는 교재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이 추석 명절이 끝나면, 그렇죠? 5주차 수업이 끝나고 6주차, 6주차에는 중간 평가를 위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수업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중간 평가를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나는 잘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설명드리는 내용에 준하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고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고요. 그 많은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학부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한두 개 대학 정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아주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학습 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이 무엇이고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초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4주차까지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수업 내용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명절이 끝난 이후에 볼 때 지금 차적으로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됐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교수님이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국제화 시대니까요. 외국, 특히 카나다에서 이 인공위성에 대한 리모트 센싱, 원격 탐사죠. 리모트 센싱에 대한 튜토리얼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격 탐사가 무엇인가? 또 전자기 파 또는 전자기 스펙트럼이 어떤 개념인가? 인터랙션 대기에서의 이러한 전자기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였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하늘이 왜 파랗다고요? 구름이 왜 하얀색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수업을 아주 잘 들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답을 잘 할 수 없다 한다면은 수업을 다시 잘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평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스텝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특별히 지난주에 식물이 왜 녹색을 띈다고 했죠? 이런 등등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 한글로 대부분의 원격 탐사 교재가 한글로 된 교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좀 더 쉽게 아주 엑기스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만 강조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외국에서는 어떤 자료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해서 이번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과 함께 이해도 평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퀴즈도 있는데요.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또 중간평가나 기말평가의 방법으로 동영상에서 이 퀴즈를 내면 학생 여러분들은 그 퀴즈를 풀고 그 퀴즈에 해당되는 답을 그렇죠? 본인의 파워포인트에다가 작성을 해서 중간평가 제출 지정하는 날 지정하는 파일의 형식으로 교수님 이메일로 규정하는 마감 시간까지 보내면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고 여러분들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자,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여기 픽셀 사이즈, 스케일 이런 등등이 이렇게 포함된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가 뭐라고 그랬죠? 전자기파 중에 마이크로웨이브.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 하는 것과 영어 사전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 활용하는 분야의 농업, 산림 등등 이렇게 굉장히 지올로지, 지리학, 지질학 이런 쪽, 수문학 또는 북극, 남극의 우리나라 세종기지, 다산기지 이런 극한 환경에 있는 지역들에서 빙하가 높고 기후 변화에 대한 동영상도 보여드렸죠. 남극 세종기지 주변에 빙하가 급속도로 높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없애고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청정 연료로 자동차들이 다 바뀔 것이고 풍력이나 태양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다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들은 다 미세먼지나 이런 기후 영향 때문에 없앨 것이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랜드 커버, 토지 피복 지도, 지도를 만드는 거 이런 등등이 이렇게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 서적이죠. 그렇죠. 이런 매뉴얼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질문 교수님이 수업 중에도 소개했었죠.
그렇죠. 리모트 센싱이 과연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에너지의 소스로서 나타나는 이런 타겟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A, B, C, D, E, F, G 이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고요. 그렇죠? 자,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학습하였고요. 자, 전자기파 에너지는 두 개의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 1번, 2번, 3번. 만약에 RGB라고 한다면, 자, R은 어디에 해당되고, 그린, G는 어디에 해당되고, B, 블루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아, 잘 모르겠다고요? 교재를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앞에 수업에서 설명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자, 메모장을 열고 지금부터 5분 동안 1, 2, 3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수업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사시험이나 이런 내용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 답을 하셨나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시광선 중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또는 레인보우 이렇게 말하죠. 자, 태양의 빛이 오는데 이 빛이 프리즘과 같은 것을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바뀌는데, 빨간색은 적색, 그래서 레드 영역에 해당되고요. 레드 영역은 가장 파장이 길고요. 그 다음은 그린 영역이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파장이 가장 짧은 쪽이 블루 영역에 해당되는 파장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블루, 2번이 블루, 1번이 그린, 3번이 레드 영역에 해당되는 파장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도 평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잘 진행해서 들었는지에 대한 퀴즈들이 계속 수시 퀴즈, 깜짝 퀴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만 나노메타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메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여기 단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10의 마이너스 6승,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쓴 거는 센티메타, 그렇죠? 우리 30cm 센티메타 자를 쓰는데, 뭐 1cm 정도 되면 여러분들 뭐 손톱 10cm 정도, 그렇죠? 1mm, 이 단위를 생각하면 뭐 머리카락 둘개의 길이 정도, 뭐 이런 등등이 C는 람다 V 해서 웨이브랭스, 파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고요. 여기 스피드 오브 라이트, 그래서 태양의, 즉 빛의 속도, 태양으로부터는 빛의 속도와 주파수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식이 있습니다. 자,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엑스레이, 울트라 바이올렛, 그 다음에 여기 비지블은 빨주노초 파남보, 매우 짧은 영역, 그러니까 짧은 영역에 우리가 비지블 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인프라레드, 그럼 IR, 그래서 이해했었죠? 적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그쵸?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파장대, 전자기파,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 울트라 바이올렛은 우리가 보통 자색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외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울트라 바이올렛, UV라고 합니다. 약자로 UV.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UV 레디에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블럭이라고 하나요? 화장품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UV 차단 지수. 이걸 개발해낸 거죠. 그래서 UV 차단을 하는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몸에 바르게 되면 여름철에 태양열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는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시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크림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서 온몸에 그 가시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크림을 온몸에 발랐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투명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투명인간의 원리고요. 그런 크림을 발라놓은 어떤 헝겊 이런 것들을 몸으로 감싼다든가 아니면 탱크라든지 특정한 군사기지 물질 이런 거 위에다가 그런 걸 발라놓게 되면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촬영되는 센서에는 디텍션 되지 않는다. 이런 원리들을 개발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투명인간에 관련된 영화도 많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비지블 스펙트럼, 가시 영역,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략 0.4에서 0.7 10-6승 마이크로미터 단위에 해당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0.4에서 0.45 정도 되는 것은 바이올렛, 어디라고요? 자외선, 보라색 이쪽이고요. 블루는 0.046에서 0.5 마이크로미터 해당되는 지역, 레드는 여기 파장되는 지역. 이 파장 영역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이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긴 파장과 짧은 파장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색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인프라레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그래서 사우나에 가면 원적외선 사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파장대가 여기 소개되고 있고요. 특히 thermal IR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적외선이죠. 열적외선 카메라 어디에 쓰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비대면 어느 공공시설을 가거나 학교에 방문을 하면 체온이 37도 이상인지 정상 체온을 벗어나서 열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카메라 또는 어떤 특정한 기기로 촬영을 해서 온도를 재죠. 그게 모두 이 열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또 마이크로웨이브 파장대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시광선 또 IR 적외선 그다음에 열적외선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있고요. 지난번 수업에서 스캐터링 또는 업소션에 관해서 소개를 했죠. 자, 스캐터링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빛이 오는데 대기 중에 여러 물질이 있습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또 미세먼지 이런 다양한 대기 물질, 에어로졸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입자들이 태양의 빛에 충돌을 해서 이렇게 산란 현상이 일어난다. 그 산란 현상에 의해서, 그쵸? 레일리 스캐터링. 자,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질 때 저녁 노을이 붉게 보이는 것, 미스캐터링 이 내용을 소개했고요. 특히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태양의 빛에 의해서 비선택적 산란이라고 우리말로 하고요. Non-selective scattering이 이루어져서 어떻다고요? White light, 즉 흰색의 구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빛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흡수, 업소션, 오존에 의한 흡수에 의해서 우리가 오존층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특히 카본 다이옥사이드, 즉 이산화탄소에 의한 태양빛 에너지의 흡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하면 온실효과죠. 그래서 온실효과,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한다. 340ppm이었던 것들이 그 농도는 이산화탄소가 왜 증가한다고요?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소라든지 내연기관, 자동차, 가정용 난방 등등 다양한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전자기파 에너지는 요 투명 트랜스미션, 즉 투과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비지블이 굉장히 높은 투과 영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가 많이 지표면에 도달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물체를 보는데 사용한다. 그렇죠? UV는 비지블에 비해서 좀 더 투과율이 짧은 이런 짧은 파장, 긴 파장 또는 비지블, 인프라레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프라레드는 이걸 우리가 요즘 약자를 많이 쓰는데 줄여서 쓰는 말이요. IR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근적에서 그럼 Near Infrared, 그래서 NIR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 마이크로 파장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그림이 보이면 바로 대기의 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기의 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대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자기파 에너지의 파장 영역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흡수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저 대기의 창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창에 해당되는 영역에 우리가 인공위성 밴드들을 설계하고 그 설계된 영역의 밴드로부터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자, 또 레디에이션, 전자기 에너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내용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 에너지는 자, 인풋, 업섭션, 반사, 투과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인풋, 이것이 반사되거나 그렇죠? 흡수되거나 투과되는, 그래서 ATR 이렇게 ATR과 같은 이런 모식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아스팔트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전자기파 에너지, 화살표가 두껍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자기 에너지가 날씨가 쾌청하고 맑은 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오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아스팔트, 그렇죠? 도로에 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에너지가 흡수되고 반사되는 게 화살표가 가늘다, 많은 양이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나무에 이렇게 전자기파 에너지가 오면 다양한 각도로 어떻게 되나요? 반사 또는 흡수가 이루어진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수되고 반사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그림이라고 그랬죠. 태양에서 오는 블루, 그린, 레드, IR 밴드의 그린과 IR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은 어떤 색으로 보인다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가을의 단풍은요? 식물 속에 있는 크로로필의 성분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날씨가 추워지고 식물은 더 이상 생장을 하면은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면 나뭇잎에도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온이 떨어지면 나뭇잎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다 죽겠죠. 그렇죠? 얼면. 그래서 기초적으로 더 이상 그런 물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식물이 색상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낙엽을 떨어뜨리고 이런 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 전자기파 에너지의 블루와 레드를 흡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런 기초적인 원리에 의해서 인공위성에서 미국 나사와 같은 기관에서는 위성을 통한 지구 식생의 공간적 분포,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증가와 감소, 아마존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의 총 생산량과 또 흡수량과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큰 스케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블루. 그래서 물이 왜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조금 녹조라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그린 색깔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레드와 IR은 물이 흡수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반사하는 양이 적죠. 자, 그 다음 식생과 물이 있는데, 자, 0.4는 어느 영역에 해당되고 0.7은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파장대라고요?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해당되는 파장대고, 그 각각의 파장대에 해당되는 물을 우리가
그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측정해 봤더니 이런 반사의 퍼센트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식생은 어떤가요? 블루에서 흡수하고 레드에서 흡수하고 그린에서 반사를 해서 이렇게 반사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녹색으로 보이고요. 우리 눈은 0.7 마이크로메타 이상 쪽은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는 식생에서 아주 반사를 많이 하고 물에서는 많이 흡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럴 리스폰스, 즉 지구 전자기파 에너지에 있어서 물질과의 흡수와 반사 이런 등등의 영향들이 매우 중요한 인공위성 원격 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다음과 같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퀴즈의 답을 만들어 작성해 보세요. 자, 우리가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레디에이션의 어떤 영역이죠?